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15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곳곳에 눈이 날리는 곳도 있는데요. 바깥활동 하시는 분들은 어제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고요. 또 미국이 자국민에게 한국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 리스크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빨간불로 출발을 했다가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18% 하락한 2,69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하락한 850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네포텐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래 한 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래 한 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유럽 시장이 선물 지수가 굉장히 나빴다가 막상 빠지기는 했죠. 그래서 장중에서도 어제 우리나라 그 저녁 방송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거의 4% 가까이, 그러니까 3에서 4% 사이, 그러니까 3.3% 넘게 하락세를 보이다가 일단 아랫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건 일단 좋은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그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우려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가 어제 일본 시장부터 해서 다 빠졌죠.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 상당히 안 좋았는데 하락 종목 수가 1,300개가 넘어갔었어요. 코스닥이. 그래서 거의 90% 이상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고 다 빠졌는데 유럽 시장도 그렇게 떨어질 걸 예상을 해서 미리 선반영 부분도 있었는데 유럽 시장이 일단은 반등을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어도 반등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 시장을 봐야 되겠는데요. 자, 해외 시장 차트를 보면 자, 여기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제가 설 명절 전과 이후에서도 얘기를 했죠. 애매하다 모양이. 근데 저점을 깨면 그때서는 우리나라 시장한테 타격을 줄 수 있다. 근데 아직은 안 깨졌다 이 얘기만 했었는데 어제 유럽 시장 대부분 3.6% 정도 떨어질 때 유럽 시장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다 그랬는데 지금 독일 시장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시장도 마찬가지고 흔들렸다가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일단 전저점 자리 이쪽 자리를 어떻게든 버티면서 박스권을 유지해주겠다라는 하나의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박스권 시장은 유지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깨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2,600이 깨지면서 좀 더 시장이 더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지금은 전략은 이거죠. 지수가 2,650과 2,600으로 떨어지면 종목들이 싸지니까 저점 매수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으니 그게 뭐다? 곡물과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곡물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최근에서도 강하게 계속 움직였고 제가 이거를 어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설 명절 전과 이후에서도 했던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쪽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코로나 이슈가 있으면 코로나 이슈가 움직이거나 이 가운데서 움직일 거다 그랬는데 결국은 아직은 코로나 관련주들은 아직 세지는 않고 근데 그것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이 유럽 시장은 전저점 자리를 지지를 하면서 박스권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큰 악영향은 안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대부분 시장이 그렇게 움직여줬고 자,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면 다우존스도 나스닥도 어제 유럽 시장이 그렇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단은 좋은 흐름이에요. 얘들도 전저점 자리를 강하게 깨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주고 박스권은 유지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해외 시장의 흐름이 그러하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지면 매수해요. 그러면 앞서서 얘기했지만 유럽 시장이 전저점이 깨지거나 미국 시장이 다우가 자 이게 지수로 얘기하면 전저점 자리인데 나스닥은 13,000자리 그리고 다우존스는 33,000자리 그것보다 조금 위에 있기는 하지만 깰 거면 33,000은 그냥 깨요. 그 저저점이고 뭐고 그냥 신경 안 오면 깨지거든요. 시장이 박살을 날 거라면. 근데 그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를 깨지를 않고 박스권을 유지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략을 이렇게 세워야 되죠. 지금 흔들릴까 봐 무서워서 손절이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여기가 바닥이라 생각을 하고 왜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유럽과 미국 시장이 안 깨졌잖아요. 버티겠다고 쟤네들이 저렇게 우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떨어지면은 저점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철저히 박스권 매매 대응이라 그랬죠. 그래서 철저히 박스권 매매 대응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그런 매매가 유리한데요.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어제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숙제 종목을 효성 OMB, 아시아종묘, 농우바이오, 조비, 대유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쪽 애들 왜 얘기했느냐?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죠. 미사일 관련주, 빅텍 오늘 올라갑니까? 빠지죠. 2.7% 빠집니다. 한일단조 빠져요, 올라가요? 빠져요. 5% 빠져요. 그거 왜 빠져요? 올라갔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철저히 박스권 대응은 올라가면 빠지고 빠져있는 건 올라간다. 이거의 이제 기본 전제인데 자, 또 지금 어제 흥구석유 어제 뭐 에너지 관련주, 유가 관련주, 뭐 LPG 막 올라간다 그래갖고 흥구석유 올라갔었죠? 어떻게 돼요 지금? 5.5% 빠지죠? 왜 그래요? 올라갔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아주 정상. 흥구석유만 빠지느냐? 대성에너지. 오늘 대성에너지 몇 프로 빠져요? 오늘 11% 빠집니다. 왜 빠져요? 올라가니까 빠지죠. 그러니까 박스권은 라면 박스 생각하세요. 라면 박스 위로 올라면 대가리 맞고 뚝 떨어지고 밑에 있으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뚝 떨어지고 이거의 반복입니다. 이게 철저히 박스권 매매 대응이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 상승장이에요? 아니에요. 상승장 아닙니다.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슈가 있으면 이슈에 맞춰서 한 번씩 들어 올려주는 그런 박스권 매매 대응인데 자, 대성산업도 마찬가지고 대성산업, LPG 관련주들 이쪽 대성산업도 올라갔다고 지금 5.9% 빠지죠? 중앙에더비스 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12.9% 왜 빠져요? 올라갔으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떠 있는 종목은 공략할 게 아니고 떠 있는 거 사는 게 아니고 중앙에더비스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뭐 비처금속 강했다 그러지만 이구산업 올라갑니까?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박스권 시장이니까 올라가면 부딪히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 공략하고 싶으면 쫓아갈 게 아니고 철저히 조정을 받으면 바닥에서 그렇게 공략을 해야지만 지금은 먹을 게 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런 박스권 지장이 유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지수가 2,600만 지지가 되면 돼요. 그래서 떨어지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떠 있는 거 하지 마세요. 조정을 받았을 때 바닥 권역에 있는 거. 지금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권역에 있고 뭐 유럽 시장도 어제 많이 빠졌다고 아마 좀 이따가 이제 유럽 선물도 플러스로 이제 개장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박스권이 철저히 유지가 돼 있으니까 지금은 도망가는 장이 아니고 저점 매수의 기회다. 대신에 이거는 단타 매매입니다.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떠 있는 걸 공략하지 말고 바닥에 있는 거. 그래서 오늘 게임주들 많이 빠졌다고 바닥에서 지금 플러스 나오고 있죠. IT주도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빠지니까 지금 플러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따가도 얘기해드리겠지만 어제도 제약주 하나 진단키트 바닥에 하나 얘기했더니 한번 들어줬죠. 그런 식으로 지금은 철저히 박스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아직 이슈는 살아있는데 거래도 있는데 지금 많이 눌러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단키트 관련주 단기 매매로 하나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트를 좀 이따 보고 저점 매수 공략하면 결국은 바닥에 있는 애들이 한 번씩 튄다라는 거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고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시장은 전저점 지지하고 박스권 형태 보이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 어제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흔들릴까 무서워서 손절이 아니라 떨어지면 저점 매수 타이밍 노려야 한다. 기술적 반등 노리면서 철저히 박스권 대응해야 한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삼성 SDI는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엑세스바이오 2.8% 마이너스입니다. 랩지노믹스 편입됐는데 5.2% 수익률 성공했네요. 자,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어제 편입된 랩지노믹스 표적 종목에 편입되자마자 바로 상승세 보였습니다. 수익률 11.7% 달성했습니다. 개별 종목 총누적 수익률 37.3%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엑세스바이오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지난번에서도 두 번을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은 가격이 미도달했어요. 2차 매수 가격이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매수하고 제가 이거를 분할로 공략을 하라 그랬죠. 근데 오늘 봤을 때에서 상당히 좋은 자리로 62선 자리까지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를 양봉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격이 들어오는 위치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엑세스바이오를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 철저히 박스권 매매 대응이라 그랬죠. 아까 전에서도 이구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성에너지부터 해가지고 빅텍, 한일단조 최근에 우크라이나 지정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걔네들이 급등을 했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많이 올라갔다고 조정받고 있죠.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해서 오늘 급등한 애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이따 차트를 좀 보여드려야 할 텐데 효성 OMB, 아시아종묘, 농우바이오, 조비대유는 지금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 왜 폭등하느냐? 단순해요. 올라간 게 없어서 그래요. 그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쟁 우려로 인해 갖고 다른 애들은 먼저 움직였는데 먼저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박스권 대응이니까. 당연히 밀리는 거고 밀리면 또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간 게 없는 애들이 순환매가 나오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한 3, 4주 전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런 종목을 거래가 실려 이런 종목을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대성에너지라든지 흥구석유라든지 빅텍을 똑같이 얘기하면 지금 사는 게 아니다. 지금 거래가 실리니까 좋다. 좋은데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조정받으면 나중에 떨어질 때 사라. 그게 지금 진단키트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먼저 진단키트가 움직였다가 조정을 받아서 지금 바닥에 내려온 거고 지금 어제 그저께에서는 곡물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해갖고 LPG 가스 관련주들 그래서 급등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조정을 받아서 두루룩 내려오면은 바닥에서 사는 이게 철저히 박스권 매매돼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 그게 이슈가 되든 안 되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지수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엑세스바이오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가격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미도달했지만 오늘은 가격대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겠고요.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에서는 랩지노믹스 라는 종목, 얘도 진단키트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랩지노믹스. 자 얘도 바닥권역에 있어갖고 한 번씩 튀었죠. 그래서 지금은 5에서 10% 먹기가 편해요. 근데 이제 어제 이슈가 있었죠. 얘네들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쓰겠다라는 기사와 그 다음에 이제 그 1월 달에 이제 수주 물량 뭐 800만 건이었나요? 그거에 대한 이제 수주 물량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공시를 내면서 결국은 주주 환원 정책을 쓴다라는 왜냐면 거기 기사 내용에 내용은 다 있어요. 그거를 하는 이유는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많이 벌었으니까 주주들한테 그거를 이익 분배를 뭘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이 뭐 박수를 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뭘 하겠습니까? 얘네들이 뭐 케이크를 사준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주들한테 뻔하죠. 뭐 주주 환원 정책을 한다는 얘기는 과거에서 다른 기업들도 했듯이 비슷해요. 다들 배당을 많이 주는 거 아니면 무상증자를 주는 쪽으로 갈 겁니다. 무상증자는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주가는 호재가 되고 무상증자를 언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간에 맞춰가지고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거에 호재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이제 움직일 것 같으니까 어제 확 한번 움직였던 건데 근데 이제 확 움직일 때에서 파는 사람들도 잘한 거고 만약에 못 팔았다면 다시 올라올 때 왜냐면 주주환원 정책을 쓴다 그랬으니까 뭐 이번 주 다음 주 가서는 뭔가 구체적인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차트로 볼 때는 저점을 지지하고 다시 한번 움직일 텐데 항상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나면 이거는 이제 3%만 수익 나도 뭐하라?
일단은 욕심을 버리고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욕심을 내라 그랬죠. 그래서 절반을 팔고 나머지 욕심을 내는 분들은 제가 인정해 드리는데 하나도 안 판 사람들은 그건 뭐 본인 욕심에 다시 도로 내려온 거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기회는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얘도 결국은 어제에서도 얘기했던 게 바로 요 저점 자리. 이 저점 자리였기 때문에 공략할 만해서 공략을 했던 건데 아쉬운 거는 아직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전에 있었던 이런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하는 흐름들을 아직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조만간에 이제 10만 명 넘어가고 이게 계속 이슈가 되다 보면 시장 흔들다 보면은 한 번 정도는 다시 시세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한번 올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종목도 몇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효성 OMB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이게 이제 강연회에서 얘기했었던 어제 강의에서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다른 그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다들 대부분 다 미사일 관련주들 다 움직이고 뭐 LPG 관련주도 다 움직이고 그랬는데 어제 효성 OMB 차트가 이렇게 올라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숙제 종목으로 어제 저녁 방송에서 효성 OMB, 농우바이오, 아시아종 이런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래도 주가가 얘는 좀 안 움직였는데 뭐 얘도 움직이겠죠. 아시아종묘 그다음에 농우바이오 얘도 별로 움직인 게 없고 그다음에 조비 움직인 건 이 뒤쪽 애들인 것 같은데 조비도 아침에서 12%나 갔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별로 움직인 건 없죠. 4.7%밖에 움직이지 않는데 12%나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대유 얘가 오늘 아침에서 21% 많이 올라갔죠. 21% 얘는 21.9% 올라갔고 효성 OMB는 장중에 29.6%. 얘 둘은 폭등하고 나머지는 적당히 3에서 5% 움직였는데 그럼 왜 올라갔느냐? 올라간 게 없어서 그래요. 지금 장은 이렇게 철저히 바닥권역에서 올라가지 않았던 애들을 바닥에서 공략을 하면 올라올 때 팔아먹고 이런 매매적인 대응에서는 지금은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히 박스권 매매 대응을 하셔라. 고점에 떠 있으면 아무리 좋다라고 여기저기 기사가 도배를 해도 그거는 안 됩니다. 떠 있을 때에서는 철저히 배제하시고 조정을 받았을 때 공략을 하면 이런 순환매적인 이런 튀어오르는 그러면 오늘 얘네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 났으면 절반 팔고 나머지는 욕심을 내는 거죠. 그렇게는 가능한데 오늘 만약에 대유를 6,500원에 따라 들어갔다. 이거는 뭐 이제 뭐 방법이 없죠. 얘가 알아서 올라와서 수익으로 바뀌는 수밖에. 그러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장은. 그래서 요런 이제 지금 그런 시장의 흐름을 한번 이해를 시켜드렸고,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이 엑세스 바이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세스 바이오. 자 바로 얘가 지금 61선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황에서 17,100원인데 현재 가격 매수 가능합니다. 17,100원 현재 가격 매수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계속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효성 OMB도 마찬가지지만 뭐 빅텍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이 계속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근데 얘는 좀 패턴이 틀리고 빅텍이나 아까 보면은 중앙에너비스가 많이 비슷한데 이렇게 한번 올라가죠. 거래 실리고 한번 올라간 상태 빅텍을 봤을 때에서는 올라갔다 조정을 받으면 이 전저점 자리 62선 자리 대부분의 이제 차트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조건은 아닙니다. 61선이 세력선이라 그래서 거의 61선 지지에서 양봉 나오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61선 라인에서 아래꼬리 달리거나 유지를 해주거나 양봉이 나오면 매수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얘도 튀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마찬가지고 중앙에너비스 얘도 61선 라인이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급등했을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자리에서 분할 저점 매수하라는 얘기예요. 이유는 지금 시장은 그냥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박스권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하다 보면은 이 종목들이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떨어진 폭에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이슈가 생겨가지고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정고점 근처까지는 가주는 그러니까 정고점 근처로 갈 건지 뚫을 건지 그거는 뭐 세력들의 마음이지만 이렇게 전저점 자리로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매매가 된다. 그래서 지금 엑세스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의 지금 제약주들 중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몇몇 애들이 저렇게 내려온 애들이 있는데 엑세스바이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 전저점 자리에서 한 며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이게 많이 빠졌으니까 앞에 거래가 실렸죠? 여기 거래 실린 패턴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반등 한번 주고 나서 조정받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지겨울 때쯤 되면은 바닥에서 양봉 나오면서 들어주게 되면 갈 때는 이런 식으로 한 방에 간다는 거. 여기도 보면 25%를 한 방에 갔듯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슈가 되면은 쭉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단키트가 아니더라도 차트가 이렇게 생긴 애들은 시장이 저점만 지지가 돼주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도 나오니까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들어주면서 잘 가서 20% 그러니까 20%? 그쵸? 한 2만 원 가면은 한 20% 정도 갈 텐데 잘 가면 20% 가는 거고, 그걸 못 가고 그냥 기술적 반등만 나와서 요만큼만 가져도, 이렇게만 가져도 요만큼 18,000 여기 있죠? 여기 코딱지만큼만 움직여도 6%나 올라갑니다. 6.7% 뭐 7% 올라가는 거고, 잘 움직이면 그냥 20% 가는 거고, 그런 이제 패턴주니까 이슈가 생기기만을 기다리면서 저점 분할 매수하는 데에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박스권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초보자들한테는 안전하고 안성맞춤이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실려있는 종목은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거래가 실려있는 종목을 조정을 봤을 때 째려보고 있다가 거래에 실리는 천냥봉에서 따라붙게 되는데, 잘 째려보고 있다가 거래가 실리게 되면 그때서는 물량이 좀 되어 그때서는 얘는 따라붙어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뭐 1, 2천억도 아니고 6천억, 7천억 이렇게 하는 애라서 한때는 1조가 넘어갔던 종목이고, 그렇게 해서 실적은 괜찮아요. 실적은 괜찮고, 원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 실적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도 안전하고 위험할, 지금 오늘 보면은 오스테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 뭐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이슈는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흑자 전환이 되어 있는 실적이 되는 진단키트 관련주들 한번 저점 매수를 한번 매매로 공략을 해보자, 오늘 액세스바이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표도 종목 엑세스바이오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도 진단키트 관련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분할로 저점 매수 공략하고 있죠. 거래량도 잘 지켜보자 말씀 주시면서 오늘 매수가는 17,100원 잡아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태경 하이테크요. 세경 하이테크. 예.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21,900원, 비중은 10%. 비중은 10%. 예.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나 봐요, 근데? 어제요. 어제. 예. 이거는 재수 좋게 어쨌든 잘 얻어 걸린 것 같아요. 어제는 왜냐면은 어제는 유럽 시장 급락으로 마감해갖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 박살날 수 있었을 텐데. 아, 어제 최저점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모양은 저점인데 유럽 시장이 만약에 오늘 급락이 나왔고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면 얘는 저점을 더 깼을 건데, 지금 유럽 시장이 하방 경직을 보여주면서 박스권을 잡아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세경 하이테크도 지금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저점.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매수하는 자리였던 건데 어제 좀 미리 매수해서 어쨌든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고점에서는 사면 안 되고 내려올 때, 이 전저점 자리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지를 해줄 때, 그때에서 공략을 해서 이제 단타를 치는 전략인 건데, 어제까지 모양은 음봉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이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건데, 어쨌든 들어갔다가 오늘 양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반등 나오게 되면 1차 목표치는 22,900원, 2차 목표치는 24,000원 정도 보시면서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거 떨어지면 더 사도 되나요? 떨어지면 안 되죠, 여기서. 여기서 더 떨어진다는 얘기는 2만 원까지 밀리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2만 원 정도에서는 더 사셔야 되는데 이제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은 그냥 나는 약하다, 나는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얘가. 그럼 바보 종목을 사겠어요? 떨어지면 그럼 손절해야 되나요? 그렇죠.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다시 원래 가격대로 올라오면은 거기서 그냥 손절하는 게 나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만 원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안 하겠다 그러면 다시 반등 나와서 21,900원으로 본전 오잖아요. 예. 그러면 손절을 해야 돼. 왜냐면 나는 약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나는 강하다 이런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종목들을 공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약하다는 종목을 공략을 하면 계속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손절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럼 나는 강하다라는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양봉이 많이 나옵니다. 강하게. 근데 얘는 지금 아직 근데 지금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손절을 굳이 잡더라도 짧게 잡으면 21,400원, 깊게 잡으면 2만 원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22,900원에서 24,000원 올라오면은 매도 타이밍 잡을 수 있는 일단 오늘 괜찮은 모양이 나오는 바닥 종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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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고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대한해운요. 대한해운 3,200원에 20%. 3,200원에 20%. 네. 자, 지금 해운주들 펜오션이 어제서부터 강하고 오늘도 좀 강한데 이게 뭐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올라갔다가 조정받다가 올라갔다가 조정받다가 할 수는 있어도 뭐 단번에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보유는 되십니다. 그래서 보유요? 펜오션 네, 보유는 돼요. 대한해운 네. 대한해운도 차트를 보면은 길게 봤을 때 올라간 게 없어요. 펜오션도 마찬가지고 둘 다 그렇게 크게 올라간 종목들은 아니라서 지금 이 정도 조정을 받았으면 그냥 버티시는 게 맞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3,200원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뭐 오래 걸리든 오래 걸리지 않든 그냥 버티시는 게 전 낫다고 보는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또 해운업 사태가 또 왠지 또 모르게 뭐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 해상로를 전쟁 때문에 뭔가 상황 때문에 뭔가 뭐 어디서 뭐 막았다 뭐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나중에 그러니까 이전에서도 뭔가 그 해오는 사태들이 막 벌어졌을 때에서 운임 가격들이 막 상승을 하고 이슈 때문에 한번 움직였던 적이 있듯이 뭐 그런 이슈가 또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차트가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도 물려갖고 지금 어쩔 줄 모르는 이 상황에서는 흔들리더라도 그냥 버티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냥 예. 가져가세요. 뭐 수급도 괜찮고 뭐 거래가 없어서 그렇지 실적은 그냥 평이하고 괜찮습니다. 계속 좋아지면 좋아졌지. 예. 그래서 그냥 버티시고요. 뭐 1년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가져가다 보면 3,200원쯤에 올라올 때 궁금하시면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HMM 마찬가지 이슈인데요. 해운업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서 왜냐면은 뭐 운임 가격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기름 가격도 계속 뭐 150달러 간다 그러면 얘네들이 뭐 적자가 나면서 운임을 하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 만약에 온 고생을 다 했는데 그렇죠? 바다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를 옮겨갖고 여러분들 한 달, 두 달 걸려갖고 배를 옮겨놨더니 운임 가격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야. 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생고생을 했는데 돈을 못 벌면은 누가 거기서 일을 합니까? 그럼 일을 안 하면 여러분들 해외 직구에서 사면은 그거 10년 돼도 안 와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구 사항에 맞춰서 뭘 샀으면 그게 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땅에서는 뭐 다 해외에서 다 원료들 다 수입해가지고 하죠. 그럼 다 수입을 뭐로 받아요? 다 비행기로 받는 것도 한정적이지 다 배로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임 가격 상승하게 되면 얘네들도 분명히 다시 또 움직일 텐데 지금 원자재 가격 다 올라가고 뭐 기름 가격 올라가고 싹 다 올라가면 당연히 운임 가격 상승 또 나오겠죠 얘기가.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괜찮다고는 보는데 지금 28,500원에 18%면 그냥 갖고 가세요. 한 3만 원 정도 돌파했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삼성중공업 유튜브 상담으로 들어온 거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매수 가격은 7,000원에 비중은 40%. 이 앞전에서 감자도 맞았고 유상증자도 했고
그래서 뭐 악재라는 악재는 이미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그냥 버티기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7,000원 복구는 가능하시다. 하지만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하고 그거를 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익만 나면 된다는 생각이면 1, 2년 버텨보세요. 만약에 시장이 뭐 올해 안에 2,000으로 박살나는 게 있어도 7,000원은 다시 갖다 놓을 거예요. 원래 그래요.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지수가 만약에 쿵 하고 빠져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게 바닥이 돼서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 세팅이라고 그러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7,000원, 10,000원 갖다 놓는데 저점이 어딜지를 몰라서 그렇지.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다음은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인트로메딕. 인트로메딕.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6,500원? 6,900원에 10%예. 6,900원에 10%? 예. 이거 올해 사신 거예요? 작년에 사신 거예요? 이게 올해 샀습니다. 올해? 예. 올해 1월 달에 그 고점에 떠 있는 거 이거 지금 적자 했는데 이걸 무슨 생각으로 사셨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렇죠. 이 바닥도 아니고 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의료기기 예. 관련주 쪽인데 예. 인트로메딕 얘는 코로나 이슈도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을 보면은 캡슐 내시경, 연성 내시경, 뭐 내시경 이슈랑 그다음에 신재생 사업과 신재생 사업 이슈 때문에 사신 건 아닐 거고 그렇죠? 화장품 사업도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아닐 거고 이게 최근에 그냥 어쨌든 급등을 했다가 6,900원 올해 사셨다 그러면은 이 급락할 때에서 야 이거 되게 무섭게 떨어지는 종목을 자 일단은 지금 얘도 박스권 저점으로 지금 다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저점에 내려와 있는 종목은 단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예. 건데 얘도 지금 저점까지 내려오니까 한 3일 전서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예. 매수 가격이 높다 보니까 추가 매수하기 보면은 바닥에서 얼마나 올라왔냐면 얘도 꽤 올라왔어요. 어유 이거 31%나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고점에서는 공략하지 말고 쭉 떨어졌을 때 저점 부분에서 양봉 기준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종목들이 5에서 10% 기본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많이 빠진 애들은 20% 30%도 나오는데 이건 3일 만에 30% 수익을 주는 참 고마운 종목이에요 얘는. 예. 바닥에 산 사람들한테는. 근데 예. 고점에 물린 사람들한테는 왼수 같은 종목이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박스권장이라 이게 5,000원에서 5,500원이면 저항에서 걸릴 거거든요. 예. 그래서 6,900원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5,500원 쪽으로 올라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예. 5,500원에서 재수 좋게 6,000원 이상으로 올라와 준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손절을 좀 했다가 예. 조정을 받으면 다시 재매수를 해주는 거죠. 아, 조정을 받으면요? 그렇게 해서 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얘를 6,9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에서만 손절을 해도 마이너스 13%밖에 안 되거든요. 예. 지금은 마이너스 35%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13%까지 줄어든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서 손절을 한번 했다가 예. 다른 걸로 들어가서 차라리 복구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어차피 헬스케어 예, 관련주들이 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보유가 맞고요. 근데 쉽게 예. 올라오진 않을 테니까 추가 매수는 쉽게 하지 마시고 예. 그냥 보유만 하셨다가 일단 5,500원 쪽으로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GI텍. GI텍. 예. 이것도 작년 신규 중인 것 같은데,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 27,500원에 30%. 27,500원에 30%. 수익이 한번 났던 거예요? 아니면 사자마자 계속 빠진 거예요? 그게 상한가 치고 그 2, 3일 있다가 산 건데 그때부터 쫙 빠져가지고 손해가 엄청 많아요. 그래요. 일단은 어느 위치에 샀는지 제가 딱 보니까 알겠네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전략은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거래가 실렸던 종목이
강하게 장대 양봉을 뽑았다가 조정을 받으면 공략해 볼만 했어요. 공략해 볼만 했고, 왜냐면 이렇게 거래 실력 한번 뽑았던 애들이 누르면은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주는데 이 반등이 3일천으로 끝났습니다. 12% 꼴랑 주고 그냥 떨어져 버린 게 요게 좀 아쉬워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기를 절대 깨면 안 되는데 거기를 이 두 개의 음봉으로 거래가 싫으면서 한번 떨어졌어요. 이게 2차 전지 관련주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2차 전지가 그때 당시에서 뭐 에코프로비엠부터 해갖고 되게 안 좋은 이슈로 해갖고 떨어지는 게 아마 이때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나. 근데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이제 반등을 줘야 되는데, 반등을 주면은 한 22,5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좀 눈치를 봐야 돼요. 이때 세력들이 다 털고 도망갔는지 안 갔는지를. 일단 여기 거래량, 그러니까 수급을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때 장대 양봉에서 물량들을 일단 팔고 나간 게 체크가 되네요. 여기 보면 1월 17일 이 전후로 해서 1월 17일이면 여기거든요. 여기 보면은 1월 17일 날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그다음에 금융투자 쪽에서 합쳐가지고 대략 한 8만 주 정도? 8만 주 정도. 여기도, 그러니까 1월 19일. 여기서 한번 물량을 팔았고, 여기는 많이 팔았네요. 1월 21일 날에서는 기관들이 35만 주를, 아니, 그냥 거의 뭐 이거는 35만 주면 거의 이건 들어왔던 물량 많이 그냥 다 던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1월 21일이면 이날인데, 이날을 일단 수급이 꼬여가지고 21일 날 이게 수급이 여기서 거래량은 많이 실리지 않았는데 물량들이 많이 던져져가지고 요게 조금 걱정이네요. 일단 물량이 한번 꼬여가지고 반등 나오기 좀 어렵겠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반등을 주고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급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급반등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한 22,500원 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그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다시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좀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반등 나올 수 있느냐? 물타기는 안 되죠? 이렇게 기가 외국인들 물량 다 던지고 도망가고 물 타고 싶으세요? 그럼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냥 손에 놔도 팔고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22,500원에서 다시 한번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강력한 저항대인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지로 그거를 뚫어주느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그 누구도 쉽사리 이거를 물량들을 먹어가면서 들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수가 이러고 있는데 얘네들 단타만 치지.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22,500원에서 또 눈먼 또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아니면 눈먼 기관들이 들어와갖고 물량들을 뭐 30만 주, 40만 주 담아준다. 그러면 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22,500원. 예. 거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엑세스바이오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죠? 오늘 매수가는 17,100원 잡아주셨습니다. 현재는 3.07% 하락한 17,3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곡물 관련주, 재질 관련주, 해운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 현재 코스피 지수 0.21% 상승한 2,71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85% 상승하면서 860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미국 선물이 나쁘지가 않아요. 일단 플러스 권역에 있고요. 유럽 선물도 플러스 거로 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개장을 했는데 플러스 권역에 있습니다. 유럽 선물도 플러스, 미국도 플러스,
그러면 지금 시장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에 지금 민감하게 계속 반응을 하면서 저점을 깨지를 않고 박스권을 유지해 주겠다는 생각인데 최근 시장에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그 섹터를 보면은 IT 섹터가 두드러졌는데 지금 IT 섹터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물론 삼성전자 많이 안 빠졌어요. 걔는 대형주라서 걔는 잘 버텼고 나머지 IT 부품줄이 많이 빠졌다 오늘 플러스가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회복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차트를 보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빠지기만 했고 오늘 플러스가 나온다지만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를 한번 깼기 때문에 쉽게 여기를 회복을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반도체 섹터들 뭐 파트론서부터 해갖고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이녹스 첨단 소재부터 해서 뭐 BH 뭐 PCB 관련주들도 있을 거고 얘네들이 플러스가 나온다고 하지만 많이 빠진 거에서 회복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을 안 듣는 건 안 듣는 거고 굉장히 약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종목들을 멍청하다 그러는데 약간 되게 맹하게 멍청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 섹터를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그러면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해야 되는데 약간 지금은 그런 느낌보다는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서 지금 보면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임이 좀 좋고 오늘 아모레 퍼시픽 4.9% 이게 왜 그래요? 많이 빠졌으니까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아모레 퍼시픽 많이 안 빠졌네요. 다른 애가 많이 빠졌나 봐요. 어쨌든 IT 섹터에서도 일단 플러스가 나오고 그러면 게임주들 최근에 게임주들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 플러스가 아침서부터 모듈이다. 플러스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펄어비스, NC소프트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면서 뭐 썬데이토즈, 웹젠 뭐 등등.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철저히 박스권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섹터별로 이게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좋았으면은 최근에 왜 급락 나왔냐고.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섹터가 되게 좋았으면은 오늘 움직이는 게 좋아서 간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왜 빠졌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좋은데 왜 빠져? 그냥 빠진 거예요. 장이 이제 흔들리니까 고점에 있으니까 종목들이 쭉 빠진 겁니다. 오늘도 펄어비스가 왜 올라가요?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지금 막 올라갔다가 시장이 흔들리면서 많이 빠졌죠. 그럼 결국은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죄다 파란색이지만 얘네들도 이러다가 한 번씩 모조리 다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게임주처럼 지금 펄어비스 지금 뭐 아프리카TV, NC소프트, 카카오, 그다음에 네오에이즈 지금 다 플러스 나오잖아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바뀌듯이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앞에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다 움직일 텐데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다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모양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보면은 지금 바이오스마트도 보면 이것도 지지난주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드리면서 이런 패턴들이 거래가 실렸는데 이게 월요일날 방송한 거거든요. 거래가 실렸는데 이 고점에 떠 있을 때에서는 제가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종목이 쪽 빠지면 이런 게 매매가 된다. 앞에 거래가 실렸잖아요. 흔들릴 때 거래가 말랐죠? 기가 외국인들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뭐 하겠어요? 밑으로 빠지겠습니까? 빠지면 기가 외국인들은 뭐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가 외국인들이 지들이 억지로든 뭔가 호재를 붙여가지고 이전에 상한가를 만들었던 흐름처럼 아니면 뭐 상한가 아니더라도 요날 29.37% 그러니까 상한가는 안 들어가도 29%를 땡겨 올리듯이 한 번은 이거를 분명히 줄 시세를 있을 겁니다. 이슈가. 왜냐하면 기가 외국인들이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거래 실려놓고 눌러놓고 물량들을 말라놓고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패턴들이 다 이래요. 바이오스마트, 엑세스바이오도 오늘 추천한 종목이지만 SS바이오도 비슷한 패턴이죠. 얘도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인데 랩지노믹스도 아까 그랬고 그다음에 나노엔텍도 비슷합니다. 나노엔텍도 좀 쭉 떨어진 다음에 바닥에서 아래 꼬리 달리면서 양봉막 나오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휴온스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 관련주 얘는 좀 더 떨어지다 안 떨어지고 뭐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양봉 나오고 반등 나오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게임주들이 다 빠졌다가 반등 나오듯이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도 빠졌다가 반등 나오듯이 IT 섹터도 빠졌다가 반등 나오듯이 이쪽 섹터에서도 지금은 철저히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흔들렸다가 바닥에서 양봉 나오고 이슈 하나 붙잡고 반등 나오는 그런 박스권 매매 타이밍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전업종에서 아마 비슷한
매매 패턴 흐름으로 만들 테니까 지금은 어떤 종목도 다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진단키트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테마든 무슨 테마든 저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고 있는 쪽에서는 매매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 지금은 박스권장이고 저점을 지금 지지해주는 유럽 시장 플러스 미국 시장도 플러스 지금 선물이 플러스고 지지를 해준다는데 싸게 내려와 있는 종목 공략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 대응을 오후장에서도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담으로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KMH. KMH. 많이도 빠졌네요. 자, 일단은 많이 빠졌는데 이게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으면은 단기간에 급등도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 자체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올라가야 돼.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로 할 때에서는 이런 패턴들을 일단은 우리가 제낀다 그러죠. 일단은 피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한번 급등을 했다가 쪽 빠지면 예를 들어서 빅텍도 최근에 거래가 실렸으니까 이런 패턴들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그러면은 공략하면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거래가 실렸고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반발 매수세. 그래서 지금 엑세스바이오도 얘기하는 이유가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그렇죠? 급등을 했다가 쪽 빠졌으니까 매매로 한번 접근해 보자. 얘기했던 거고 좀 전에 설명했었던 뭐 휴원수도 그렇고 나노에틱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거래 실력 급등했다. 이런 애들은 뭔가 매수했을 때 반발 매수세가 나오고 양봉이 나오면 많은 그 투자자들이 와 이거 움직인다 와 하고 막 들어와요. 그러면 거래가 막 실리면 세력도 신나가고 물량을 막 먹어가면서 거래를 실리면서 막 거기다 뉴스도 내보내고 그러면서 한번 시세를 쾅쾅 주는 뭔가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KMH처럼 거래가 몇 개월 동안 없는 상태에서 줄줄줄줄 떨어지면 이거는 단번에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그냥 보유만 되는 종목이고요. 추가 매수는 안 되고 9,065원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뭐 올라올 수는 있는데 쉽게 빨리빨리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은 아니니까 좀 시간을 좀 인내를 하면서 그냥 가져가는 방법으로만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웹젠.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지금 쪽 빠지고 나서 지금 게임주들이 반등을 주죠. 거기다 지금 이중바닥 비슷하게 만들어지죠. 25,300원. 수익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행히도 유럽 시장이 저점을 지지를 해줬고 미국 시장도 저점을 지지해 주겠다는 생각이니까 지금 저점이 일단은 원래는 여기였었어요. 원래 여기였었는데 그게 한번 깨지고 나서 저점이 다시 여기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둘, 그래서 이중바닥을 만들면서 고점은 여기인데 중간만 먹으세요. 중간만. 한 26,000원 정도? 그 정도 올라올 때 한번 매도 타이밍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자, 풍산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풍산. 이 좀 지루한 종목인데 시가총액은 1조짜리고 근데 오늘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힘을 못 내요. 어제 이슈가 있어갖고 움직였다가 뭐 보유는 될 것 같은데 35,600원의 비중은 10%. 이거는 보유하세요. 지금 뭐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그래도 이슈는 살아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35,000원 이상으로 들어줄 수 있는 기회는 이번 타이밍에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 공개 방송은 없지만 이따가 신의 한 수에서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뭐 노란톡도 여러분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지금 어제에서는 유럽 시장이 박살이 났으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쳤을 텐데 영향이 거의 무하다라고 그러니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는 박스권 매매 시장이 되니까 철저히 저점에 있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수 조건을 해도 좋습니다. 했다가 2,600 깨지면 그때 손절한다 생각하고 지금은 공략을 했다가 올라오면 매도하는 지금은 매매 시장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점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의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종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 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